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1억 정도를 달성을 해놔야 그래야지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무언가 일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1억을 모으면 다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나 정말 잘못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인생 컨닝 박종경 변호사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박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돈을 좀 미리미리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을 모아놓고 그걸 또 잘 불리고 해야지만 어찌 보면 40대, 50대, 60대의 돈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아까도 한 1억은 좀 빨리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 5년이면 뭐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1억 모으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1억을 안 모아본 분들은 왜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로 왜 모아야 되고 뭐가 바뀝니까? 네. 뭐 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1억을 모으면서 그 사람의 인내하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배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돈을 더 모을 수 있고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인내 절제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투자의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투자 기회. 네. 이제 지금 부익남님께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엄청 이제 부를 일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조금 이런 얘기 할게요. 집값이 왜 폭락하기를 바라느냐. 왜 그러냐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되게 슬픈 건데 굉장히 이제 내재된 절망감이 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실제로 서울에서 이제 집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기가 어려운 것도 맞고요.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이 왜 오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저도 이제 2010년대 처음에 이제 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좀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16년에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절망을 했죠. 이걸로 언제 모아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단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리 그런 고민하면은 가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돈 모으면서 그 생각해야 됩니다. 돈 모으면서. 일단은 돈을 모으면서 생각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면서 뭘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 게 이제 원래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월급 150만 원인데 제가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조금 원래 이제 뭐 조금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마통으로 생활비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빚을 이제 갚아 나가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빚에 억눌렸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런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1억을 모으면 다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나 정말 잘못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채무가 내가 완전 채무로 인해서 삶이 억눌려 있는 경험은 이제 안 할 수 있게 돼요. 1억이 저는 보통 그 기준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모으면요. 약간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돈이.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는 보통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이제 배상이 나오긴 하지만 일을 못하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1억 정도를 원래 시드로 들고 있었으면은 생활비 같은 걸 가정했을 때 뭐 생활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50개월 정도를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에서 조금 후유증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아직 자산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3천이나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돈을 이제 좀 갑자기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그냥 극단적으로 내가 범죄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러면 2, 3천이 그냥 나가고 그러면 다시 이제 내 재산이 영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채무에 억눌리는 경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1억이 중요하고 이 채무에 안 억눌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1억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장기적 시야가 점점 더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채무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절대로 사람은 장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그 돈을
이제 지금 갚아야 되고 내가 이자 갚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무슨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내가 막 노력을 하면서 아 미래에는 저 아파트를 사서 뭐 부를 불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1억 정도를 달성을 해놔야 아 그래야지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보면서 아 좀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무언가 일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파트나 뭐 아니면 다른 자산이든 이런 것도 구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희망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1억 정도다. 네. 사실 매달 뭔가 그 카드값에 뭐 걱정하고 뭐 대출 이자 걱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장기 플랜은 못 세우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잠깐 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저축 전략은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그 1억을 모을 때까지는 해외여행하고 차는 신경을 안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일단 그건 남자분들은 차, 여자분들은 보통 여행이시거든요. 물론 남자분들도 여행도 가시고 하지만 근데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나 그러니까 저축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최대치로 모으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비를 늘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보험인데 진짜 많아요. 보험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험이 20대 때부터 저는 그렇게까지 보험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물론 실비 같은 거는 도움이 되는데 보험으로 많은 소비를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줄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무조건 대중교통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린 기후동행 카드 같은 거 있는데 기후동행 카드 타고 다니면 뭐 서울 전역이 정말 그 한 달에 6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놀지 말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미래는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1억은 빨리 모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고 1억 모은 다음에 뭐 여행 한번 좀 스트레스 풀러 다녀오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 전에 이제 돈이 쌓이기 전에는 그런 걸 하지 좀 마셔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이제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굉장히 좋고 여기서 지금 대중교통 말씀드린 건 택시 타지 말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까 제가 차량도 이제 중고차 하실 거면 중고차 하셔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차가 없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택시 타는 분들이 보통 그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회사가 있는데 회사까지 또 택시를 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습관적으로 내가 한번 타게 되면은 여기에 적응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시간 스케줄을 잡아요. 네. 뭐 예를 들면 9시까지 출근인데 원래 조금 일찍 출발하면 걸어서 갈 수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8시 50분에 간당간당하게 지하철역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야지 9시까지 출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좀 그 대중교통을 타면서 많이 이제 좀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거의 질을 낮추셔야 됩니다. 네, 주거의 질은 저는 사실 20대 분들이면은 원룸 이상은 안 된다고 봐요. 네, 원룸 이상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고시원 추천드리는 편이고, 고시원이나 서울이면 더 그렇습니다. 서울이면.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이제 안산 지역이 굉장히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부인들 아실 텐데, 주거비가 빌라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월세 20만 원이었나? 예, 막 그랬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20만 원이나 이런 걸 하고, 다만, 조금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을 절약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해서 부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좀 인접한 데 구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조금 추가적으로 돈 벌기가 좀 어렵네. 근데도 1억을 모아야 되네. 그리고 월급이 한 250만 원 막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주거비를 좀 이제 아낄 수 있는 곳. 그래도 조금 뭐 직주 근접이 조금 가능하면서도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되나 뭐 이런 느낌의 곳. 근데 월세는 저렴한 곳. 그러니까 이런 곳을 좀 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 뭐 수도권 기준으로는 대중교통 그 비용이 상당히 뭐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해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굉장히 저렴한데 그 반대로 이제 차를 끌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목돈도 나가지만 유지 비용도 또 커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고정비라고 할게 주거비랑 뭐 교통비랑 맞습니다. 보험료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뻔한 얘기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못 줄여서 돈을 못 모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딱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고 그럼 어떤 최소한의 저축률 아니면 권장 저축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로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7, 80%를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 50%. 저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20대인데 저축률이 20-30%다. 네. 아,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직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 인근에서 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요즘에 월세나 이런 거 워낙 비싸니 아니 내 월급에 예를 들어 70%를 저축하려면 30%로 식비랑 주거비랑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말씀드리면 배달 시키시면 안 되고요. 일단 배달 음식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식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추천드려요. 뭐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샐러드나 이런 그 샌드위치 같은 거 있어요. 한 3,500원 뭐 4,000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거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집에서 해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정말 강조하는데 그 원래 20대 후반 때 빠르게 결혼하신 분들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식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둘이서 같이 먹을 때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굉장히 식비가 절약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원래는 추천드리는데 이제 최근에는 평균 혼인하는 어떤 연령대가 3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요건 추천 못 드리겠고, 이제 다만 집에서 되도록이면 밥을 좀 해서 드시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간편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걸 찾으셔서 요런 거를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서울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 지역에서도 빌라나 이런 이제 특정 뭐 제가 뭐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좀 찾아보면 저렴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만 발품을 팔거나 아니 손품만 팔아도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이제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부동산 사이트들에서 좀 이제 저렴한데 찾으면 사실 있어요. 예, 저도 그거는 제가 과거에 경험해봤으니까 알고 있고 지금도 좀 저렴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조금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을 고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을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님하고 오래 사는 경험이 많다 보니 약간 중산층의 어떤 삶을 살다가 갑자기 너무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인접 1기 신도시. 인접 1기 신도시에서 월세나 전세로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그 청년 임대주택 관련 행복주택이나 뭐 임대주택으로 이제 당첨이 되시면 되게 좋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할 수 없는 플랜이고,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지금 사는 지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 과거에는 3번에서 이제 신혼집을 시작을 했는데 3번이 굉장히 월세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3번도 싸죠. 네, 싸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면 서울 좀 출퇴근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나쁘지 않다. 수원이나. 그리고 아마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대도시 월세가 막 비싸지면은 이제 외국처럼 이제 뭐 룸메이트를 구해서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보보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교외 지역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점점 그 도심 지역 집가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근데 사실 돈 모으려면은 이제 만약에 생활 수준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약간 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딱 하나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요, 절대 깰 수 없는 적금을 들어라. 적금을 하나 들어라. 저는 사실은 투자파예요. 원래는 이제 조금의 작은 돈이라도 계속 투자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옳다고 보는 입장인데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모으려고 하는데 못 모으겠어요. 만약에 안 모여요. 아무리 해도 안 모인다. 그러면 강제로 납입하게끔 하는 적금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돈 꽂히게 만드는 거죠. 바로 돈이 꽂혀서 거기에 이제 하고 절대 못 꺼내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가 약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에 정말 몰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몰두를 하는데 그 일의 개념에는 재테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장점이 되는 이거를 저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업무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업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테크나 건강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정말 20대 때는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 때 뭐 어떤 제가 아까 이제 해외여행을 약간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20대 때는 나에게 투자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 나에게 투자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여행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역량을 최고치로 계속해서 끌어올릴 작업을 20대 때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30대 40대 때는 점점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사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그 돈과 연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